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이소영입니다. 먼저 간단히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71세 남한이었고 디스니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BP 120에 70, 하트레이트 80회, RR 20회, 피버 없었고 세츄레이션 97%로 바이탈은 스테이블했습니다. 내원하기 2개월 전에 어큐 디컴 하트 페일리어하고 그리고 리커런트 멀티플 엠볼릭 임팍으로 타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으셨었고 이제 세컨 오피니언 위해서 본원으로 전원 오셨습니다. 당시에 캔서도 진단 받으셨고 언더라잉으로는 DMCKD로 KT 받으셨었고 PCI, PTA 하셨었고 DM풋으로 앰퓨테이션도 받으셨었습니다. 저 이니셜 리케이지는 LBBB 소견이었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마일드 풀모너리 에데마 관찰되었습니다. 랩은 크레아티닌과 NT-프로BNP가 약간 올라 있었고 메디케이션은 CLOPD, 스타틴, 라식스, DM 메디케이션 중이었고 이제 KT 환자로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이었습니다. 멀티플한 엠볼릭 임팍 MRI에서 보이고 있고 TT를 시행했고 이젝션은 프리저브드 되어 있었고 LVH 그리고 LA 인라지먼트 소견 보였습니다. 포스테리얼 마이트랄 애뉴러스에 이런 헤비한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고 팁은 인텍트하였습니다. 컬러 도플러에서는 이 인터 아트리알 septum 쪽으로 엑센트릭한 모더레이트 MR이 관찰되었고 쇼덱시스 뷰에서는 이 PML의 디퓨즈하게 헤비 칼시피케이션 관찰되고 좀 특징적으로 이 포스테로 라테랄 사이드 P1 사이드에 가운데 내부가 에코루센트한 이런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포챔버 뷰에서 마이트랄 인플로우가 터뷸런트했고 여기서도 이제 모더레이트 엑센트릭 MR이 관찰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TE를 시행했고 여기서 보시면 PML 쪽에 그 LA 사이드에 이런 오실리에이팅하는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관찰됩니다. 여기에 컬러 도플러를 대볼 때 이제 MR 플로우가 관찰되고 이 PML 여기 포스테리얼 맥에 페리페랄은 림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내부는 에코루센트한 케이셔스 맥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시비어한 그 MRZ 플로우가 관찰이 되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이 밸브가 아니라 이 맥에 붙어 있는 걸 보았을 때 이 에코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케이셔스 맥의 럽처로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카디악 밸브 CT를 시행했고 CT에서도 이제 보스 마이트랄 애뉴러스의 디퓨즈한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었고 그리고 포스테리얼 애뉴러스의 오보이드한 이런 케이셔스 맥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내부의 덴시티가 이제 LV의 블러드 풀의 덴시티와 이제 일치해서 케이셔스 맥의 럽처에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KT를 받은 이제 DM 환자였고 코로나리 페리페랄 디지즈가 다 있었고 캔서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시비어 맥의 케이셔스 럽처로 인해서 시비어 마이트랄 밸브 디스펑션이 왔고 이로 인한 하트 페일리어가 왔고 그리고 리커런트 엠볼릭 이벤트가 있었고 컨덕션 앱노멀리티도 있던 환자로 이 환자의 향후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두 교수님께서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이 또 슬라이드 같은 걸 준비하셨나요? 예. 그러면 정명훈 교수부터 먼저 좀 하시죠. 네.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이거 아닌가요? 네.
약간 돌려서 TT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아이고 완전히 돌려서 예. 이 환자에서는 이제 이소영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생각한 파이널 다이아그노시스까지 말했지만 이니셜의 그 진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그냥 첫 이미지를 보았을 때 물론 예전 이미지만 저 역시도 생각은 이제 양쪽 애뉴러스에 헤비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그런 맥이 있고 그러면서 이센트릭한 MR젯이 있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T를 보았을 때 코다가 럽처됐나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MR 플로우가 그리고 보이네. 그래서 코다 럽처에 의한 MR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파인딩인데 이제 코다 럽처에 의한 MR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은 포스테리얼 쪽에 프롤랩스가 있고 그쪽에 럽처 소견이 있다면 반대쪽으로 향하는 즉 셉탈 쪽으로 향하는 MRZ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었고 저기에 팔락팔락거린 오실레이팅 하는 거기에서 오리지네이팅 하는 ERO가 형성돼 있는 것을 플로우 컨버전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뭔가 다른데 잘 모르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려면 진단이 보다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가 맥이 있고 그냥 그거랑 별개로 코다 럽처에 의한 밸뉈라 MR인가 혹은 앞서서 말한 케이지어스 맥에 럽처되면서 그 안으로 피스툴라가 생겨서 LV와 LA 쪽에 피스툴라가 생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다시 보시면 아까 앞서서 이소영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덴스하게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특징은 가운데 에코루센트 에리어가 있다는 것이고 칼라 플로우를 됐을 때 보통의 MR젯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리플렛 사이로 MR젯이 보여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그런 라미나 플로우만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리플렛과 애뉴라 칼시피케이션 그 사이로 이제 뭔가 리거지턴트 젯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틀어서 잡았을 때 자세히 이 플로우를 다시 천천히 돌려서 보시게 된다면 위에 옆쪽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해놓았는데 마이트랄 리플렛은 비교적 인텍트하고 이쪽에서는 라미나 플로우만 가고 틀어서 잡은 그래서 정지 영상에서 보면 맥이 터진 부분에서 이제 EROA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흔하게 이제 보는 건 이제 밸뉈라 MR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밸뉈라 MR이 아니고 맥이 럽처돼서 거기에서 생긴 그런 피스툴라일 수도 그런 MR 혹은 뭔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도 다시 보시면 이제 그 애뉴라 칼시피케이션 종종 많이 보는 파인딩이고 특히 요새는 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디제너티브 MS를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환자들과의 차이점은 센트럴에 에코루센트 에리어가 있고 자세히 포인트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이소영 선생님 포인트를 좀 거기 가서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팔락팔락이는 잠깐만 저기 마이크 되나? 제가 클리니션으로 보면 이거 제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보면 저는 봐서는 그 임뮤노스프레션트 에이전트를 쓰고 KT 환자고 그다음에 리커런트 엠볼리즘 생기면 이게 카디악 소스가 되고 이게 베지테이션 되고 디스트럭티브 밸브에 퍼포레이션 돼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클리니션에서 그 딱 봐서는 이게 모든 게 클리니컬 피처가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를 의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쪽으로 안 나오니까 이거는 염두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피부에 갖고 맞습니다. 교수님 코멘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KT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쓰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베지테이션 여부를 보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T에서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 그 왼쪽의 이미지에서 보았을 때 다시 돌려서 위에 T를 클릭을 해주시면 리플렛 자체는 굉장히 인텍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맥에 그러면 달려 있는 그런 베지테이션이냐, 혹은 그런 거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면 물론 T만으로는 다 알 수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선 그 앞선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CT 영상을 같이 하였고, 그리고 여기 T에서 처음에는 MR 플로우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틀어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그 맥 내부에 이제에서 플로우가 굉장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흔히 보는 MRZ과 다른 방향에서 오리진에서 플로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에코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보면 이게 이쪽에 보면 두 번째 상단에 있는 걸 보면 이 캐버트리 리전처럼도 보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한번 네, 생각을. 그래서 압세스도 또 하나 룰아웃해야 될 간별 질환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두 봐야 되는 그런 환자 세팅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근데 이런 이렇게 진단이 이미 케이지어스 맥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맥이 가진 환자에서 올드 에이지 그리고 CKD가 있는 환자에서 흔히는 아니고 아주 드물게 케이지어스 맥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특징은 에코 루센트 에리어가 가운데 있다는 점을 간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파인딩으로 보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에서 보듯이 주변에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센트럴 네크로시스 된 부분을 이제 케이시어스 머터리얼을 볼 수 있고, 그런 C맥이 터지게 되면 그런 일부 네크로시스 된 부분이 날아가면서 디스탈 엠볼리제이션도 일으킬 수 있고, 혹은 그게 다 떨어지고 나가면서 이제 피스툴라가 있어서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게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케이시어스 맥이라는 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6년도까지 점점 덴시티가 가운데 이제 하이포 테니에이션으로 보이는 에리어, 즉 네크로시스가 된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2020년도엔 다시 그것이 리그레션 되는, 즉 셀프 리그레션도 흔하기 때문에 언컴플리티드 케이스에서는 워치풀 웨이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MR 혹은 엠볼리제이션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 요 케이스 가운데 거를 클릭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가운데 T 영상과 칼라 플로우를 해주신다면 우리 케이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하이포덴스한 에리어가 있고 거기 일부가 터지면서 마치 2D에서 볼 때는 그게 프롤랩스드 세그먼트처럼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피스툴라가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리뷰하면서 점점 진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MR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서지컬 어프로치를 하기로 하였고, 이제 리플렛을 모두 그리고 서브베빌러 어프로치까지 다 제거한 이후에 MVR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이 환자는 멀티포컬한 엠볼릭 인팍션이 있는 환자였고, 이런 맥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스트로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다른 이제 수술법을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일단 수술방에 들어가서 리플렛이 인텍트한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클린하였고, 칼시피케이션 정도의 익스텐트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피스툴라가 있다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게 되어서 이때 그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은 가능한 한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라비즈를 한 이후에 이제 그 오픈된 부분을 바이오 글루를 인젝하여서 막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VR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마이트랄 애뉴러 플라스티와 함께 이제 그 내부의 센트럴 네크로시스 머터리얼을 막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 환자에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자에서 여러 번 해봤다면 TMVR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에 아직 뭔가 머터리얼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시술하면서 또 엠볼리제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조금 진단이 필요해서
비주얼 인스펙션을 하면서 이리게이션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 맥 부분을 익시전을 하여서 결국은 그래도 밸브는 비교적 인택트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서지컬 MVR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근 교수님한테 뭐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카디올로지에서 이렇게 캐셔스 그 맥이라고 진단을 안 해주고 만약에 수술 넘겼을 때 단순한 그냥 그걸로 생각하고 오픈했을 때랑 알고 들어갔을 때랑 뭐 많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MS 환자들이 이제 컨설트 나서 수술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포스테리어 애뉴러스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보거든요. 그게 저희 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해주셔도 항상 그게 눈여겨보는 부분이고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캐셔스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케이셔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칼시피케이션이 좀 이렇게 잘 리섹션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그런 케이셔스 경우에는 잘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그 종류의 조금 디칼시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일 무서운 거는 디칼시피케이션도 어려운 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서지컬리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해 주시죠. 네. 예, 그 진단에 대해서는 정미한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 케이스를 처음 받았을 때는 물론 이제 케이셔스 포스레 말미암아 그 맥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임팩티브 엔도카르다이티스 가능성도 둘 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 환자는 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셨었고 그 병원에서도 맥이라고 진단이 되었었던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환자가 세레브럴 임팍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컨디션이 안 돼서 아마 잠시 퇴원했다가 저희 병원으로 다시 왔던 것 같고요. 환자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코모비티가 많은 환자였습니다. 서지컬리 하이리스크 환자였고요. 에코에서도 정미한 교수님이 설명 주셨듯이 맥 럽처 소견 및 그다음에 맥 소견이 관찰되었던 환자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엔테리어 리플렛에는 칼시피케이션이 없는 소견이었어서 어느 정도 수술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리 일단은 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골드 스탠다드는 일단 MVR 내지는 MVP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서지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터 애뉴러스에 이렇게 스처링이 안 될 정도로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퍼큐티네스 그 TMVR이 어느 정도 저는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전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덜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엔테리어 리플렛 쪽에도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TMVR 하다가 이제 LVOT obstruction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즉 그 엔테리어 리플렛을 제거하고 TMVR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에코제닉 매스가 이제 보였고 에멀리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서지컬리 MVR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TMVR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서지컬 모탈리티를 고려해봤을 때는 3-4% 정도였고요. 맥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거 이외에 맥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LV 럽처가 가장 많이 걱정이 되고요. 또 디칼시피케이션 하다가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이제 인절이 받던지 남아 있는 칼슘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2차적으로 스트로크를 맞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면 이 맥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논문들에서 데이터든 오퍼레이트 모탈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돼 있긴 합니다. 한 5%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셀렉션된 케이스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롱텀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술적 방법을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수술적 방법은 이제 크게 그 애뉴럴 칼시피케이션을 모두 다 절제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과 일부 절제를 해서 일단은 밸브 플라스티라든지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할 정도로만 만들어주는 상태로 수술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모두 절제를 하고 하면은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디칼시피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대신에 모두 절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MVR 같은 경우 하고 나서 파라밸뷸라 리기 리스크가 높고 또 이제 남아 있는 칼시피케이션에서 엠볼릭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포스트 애뉴럴 칼시피케이션 모두 제거하고 나면 남아있는 티슈를 조직해 엔도카디움을 이용해서 리페어를 하거나 패치를 리페어한 후에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절제만 하고 남아있는 칼슘 부분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엔테리어 리플렛을 리포지션 해가지고 하는 수술 방법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TMVR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희 서전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테리어 리플렛까지 침범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엔테리어 리플렛 제거하고 TMVR을 같이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맥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타입 1은 이제 맥이 침범 범위가 한 270도 내외 정도 되는 경우고, 타입 2의 경우에는 홀슈 같이 210도 이상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트리트먼트 모델 약간 방향이 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서지컬 MVR 내지는 MVP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그럼 아직 수술을 안 한 건가? 환자가 옛날 분이신데요. 아, 아마 옛날, 좀 다른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치료하시다가 그냥 퇴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팔로 하고 있으시나요? 저도 듣기로는 결국 수술이나 시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전원 가서 익스파이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망 원인은 사망 원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마이트럴 밸브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으로 아니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봐서는 딱 흔한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케이셔스 네크로시스 옛날에 뭐지 TV에 뭐 그 들어보고 그다음 처음인데 이 맥이 우리가 심한 사람은 더러 흔히 많이 보는데 케이셔스 네크로시스 생겼다니까. 그럼 뭐 우리가 아울틱 밸브에도 AS 심한 사람 탑이할 때 그럼 그런 케이셔스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그런 게 경우가 있었는데 전혀 뭐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뭐 질환을 먼저 생각하시고 흔한 것부터 우리가 베지테이션 디스트럭티브 밸브에 플러스 이 밸브도 보면 그 다음에 그 베지테이션을 보이고 그 다음에 캐비티리 리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엠보리즘 되고 DM에 임무노스프레션트 쓰면 뭐 내가 봐서는 뭐 그냥 클리니컬 다이그노스가 그냥 뭐지 그거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라고 내리면 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장 흔한 질환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것 같고 블러드 컬처가 네거티브 나왔긴 했고 근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면역 제제를 쓰는 환자이니 인펙션을 룰아웃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패널 선생님들 뭐 하실 말씀은 없어요? 네, 그 계속 TE랑 TT 보는데 환자는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처음에 시비어 MR에 의한 하트 페일리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MR이 그렇게 하트 페일리어 올 만큼 시비어 했나요? 저게 약을 써서 지금 좀 좋아진 상황인가요? 약을 쓰고 그게 CBMR 맞는데 밸브 MR이 아니고 네. 거기 뭐 포크라게 그것 때문에 오는 디스트럭션 되는 대로 다 쓰는 저 모양 때문에 퍼포레이션 된 것 같은데 퍼포레이션. 네. 저것 때문에 하트 페일리어가 그러니까 뭐 엠볼리즘 때문에 생긴 이벤트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홍순찬 의원. 네. 그 아까 그 김도현 선생님이 이제 그 사진 그 페이퍼에 있는 그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맥을 뭐 MVR을 하든 MVP를 하든 맥을 디칼시피케이션 시켜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몇 케이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럽처 생길 수 있어요. LV 럽처가 생겨요. 거기를 다 잘라내고 보바인으로 막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바인 위에다가 보바인 페리카드뮴 위에다 밸브를 다시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수처를 뭐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너무 느슨하게 한다든지 또 파라밸브럴 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말 저 환자가 엔도카다이티스다 그러면 정말 더 심각해지는 게 그 엔도카다이티스 인플라메이션이 칼슘하고 같이 있게 돼버리면 거기 조직이 굉장히 그냥 다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디칼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케이스나 이런 데서는 뭐 글루를 써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도 그거는 정말 100명이 그렇게 수술하면 어쩌다 한두 명 정도 성공하는 거고 정말 답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이 환자를 아예 잃어버릴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번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 수고하셨습니다.